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한 하루였는데 막상 이렇게 수요일장이 열리고 보니 시장 괜찮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급반등을 했고 월요일에 이러한 이 급반등 이후에 강세를 그대로 이어갔고요. 어제 시장은 그대로 관망 기조가 이어졌는데 오늘 시장은 오히려 시장이 빠지지 않고 그 구간에서 오히려 현재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도체 쪽 그리고 미국 증시일 텐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0 미만을 밑돌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점은 시장에 압박을 줬습니다. 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부터 한국 증시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 힘이 있기 때문인데요. KB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황 CEO의 절박함이 금리 상승의 압력을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ISM 제조업 지수부터 살짝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SM의 지불 가격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 집권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 트럼프가 2기가 집권이 되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본인들이 구매하는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이전보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업체들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ISM의 총 10개 설문 응답 중에서 4개가 관세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관세는 위협적이고 걱정이 되고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짓누를 만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일단 2025년에 금리 인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을 반전시킨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젠슨황 CEO가 이번에 2025 CES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12,000석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모두 다 만석이었고요. CES 기조 연설 전에 이미 모두 다 이 강연장이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나온 이런 발언들이 또 시장에 뒤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이외의 시장을 개척하는 의지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뒤흔들 요소는요. 오더컷이 나오는 그 여부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워낙 엔비디아의 칩이 잘 팔렸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물건에 대해서 오더컷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젠슨황 CEO는 여전히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이 감소하기 전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곳을 본인이 개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노력 덕분에 AI 활용처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KB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젠슨황 CEO가 CES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만나보시죠.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요. 이 엔비디아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옴니버스보다 조금 더 개선된 그러한 시스템인데 이 옴니버스라는 것은 기존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입니다. 이게 옴니버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실제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옴니버스인데 여기에 데이터를 더 넣은 것이 바로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에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옴니버스로 만든 가상 세계에서 수집된 것을 데이터를 합성을 하고 또 물체 움직임을 실제처럼 모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천만 시간의 분량의 비디오가 또 함께 훈련이 된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뭔가 피지컬 AI가, 물리적 AI가 구현이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나온 겁니다. 이어서 AI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그리고 코스모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AI 기술의 발전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물리적 AI라는 건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인데
아마 이 물리적 AI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 AI가 필요합니다. 코딩 보조라든지 고객 서비스인데 엔비디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뭔가 오더가 들어와야지 이 앞으로 물리적 AI까지 가능할 텐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를 공개를 했고 이제 물리적 AI를 위한 더 많은 HBM을 판매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물리적 AI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컴퓨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젠슨 화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챗 GPT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성형 AI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면은 2025년 그리고 앞으로 5년 후까지는 물리적 AI를 위한 그러한 길이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엔비디아는 간밤에 6%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워낙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아마 자연스러운 조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살짝 꺾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에게는 오더컷은 없고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고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CES 기조 연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가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연동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잘 갈 때 한국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이었습니다.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는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6조 5천억 원대라는 영업이익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미 예상이라도 했던 것처럼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오히려 지금은 3%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은 지났다라는 논리로 과거의 저점 수준까지는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반등은 하겠지만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선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만 5천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나온 거고요.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나온 투자 의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미 주가에 많은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도 실적이 좋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아직 HBM 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저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급반등과 함께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를 바라봅니다.